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 포워드 맥더미와 싸움을 시작하는 이 선수, 그리고 퍽 드롭을 하는 순간 바로 하키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아이스에는 양팀 총 10명의 스케이터 모든 선수가 1대1로 싸우는 게 코드인 NHL에서 동시에 5개의 싸움이 벌어지죠. 하지만 카메라의 포커스는 바로 이 선수, 뉴욕 레인저스의 맷 램피 선수에게 집중됩니다. 이 선수들 왜 싸우는 걸까요? 이야기는 2024년 2월로 올라갑니다. 레인저스의 2020년 드래프트 6라운드 픽 맷 램피는 올 시즌 마이너 AHL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골을 넣어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2m가 넘는 신장과 피지컬을 가진 그를 레인저스는 새해 콜업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의 데뷔전은 바로 야외 구장에서 7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입장하는 NHL 스타디움 시리즈에서 열렸죠. NHL의 전통으로 선수 입장 시에 루키에게는 혼자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날 라이벌 뉴욕 레인저스와 뉴욕 아일랜더스와의 경기, 그는 데뷔 단 1초 만에 상대 베테랑이자 소문난 피지컬 플레이어 맷 마틴과 파이트를 합니다. 하키에서 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기가 안 풀릴 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 팀 에이스에게 위험한 플레이를 하면 봐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용으로 싸우기도 하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키 스킬이 없어도 그냥 싸움만 할 줄 알면 뛰는 인포서가 있었지만 요즘 하키는 다릅니다. 아무리 피지컬 싸움꾼이라도 기본적으로 하키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빅리그에서 버티기가 힘들죠. 현대 하키는 1번, 2번 라인의 몰빵이 아닌 4개의 포워드 라인과 3개의 디펜스 페어링이 모두 중요하고, 비록 적은 아이스 타임이지만 4번 라인도 그들의 롤과 전술이 있습니다. 메이저 주니어 WHL에서 뛰던 램피 선수를 레인저스가 첫 프로 계약을 제시했을 때 팀은 그에게 싸우라고 억대 금액의 계약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 리그 최소 연봉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억, 돈으로 움직이는 프로 세계에서 기본적 하키 기술이 없는 선수에게 10억을 던져주지는 않죠. 어쨌든 램피 선수는 신인의 기세로 첫 시프트 1초 만에 하키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을 한 번 해봤습니다.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 매 경기에서 항상 싸움을 하는 맷 램피 선수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한두 번이면 루키의 기세지만 도가 넘으면 어줍잖은 쇼맨이 되는 거니까요. 2월에 있었던 데빌스와의 경기, 램피 선수는 언제나 그렇듯 피지컬 플레이를 계속했고, 그러다가 상대 공격수 바스티안 선수에게 위험한 바디책을 날리면서 퇴장당합니다. 바스티안 선수는 부상을 당했죠. 램피 선수는 그 후 다른 여타 팀들과의 경기에서 싸움을 자제했습니다. 레인저스 감독은 그에게 매번 싸울 수는 없다며 비공식적으로 오더를 내렸고, 램피 선수는 그 지시를 따랐습니다. 지난 3월 레인저스와 뉴저지와의 경기, 그전 경기에서 플레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북미 하키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팀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 팀 동료를 해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렇다고 대놓고 폭행을 한다거나 스틱으로 친다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 안 되며 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하게 피지컬로 붙을 거면 제대로 붙자는 게 불문율이자 코드죠. 몇몇 사람들은 이를 비난합니다. 도대체 왜 싸우느냐? 하키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키고 이게 코드다. 야만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야구에서 불문율을 어기면 상대 타자에게 100마일짜리 공을 날려서 맞추는 이것도 어찌 보면 야만적이지만 하나의 코드인 것처럼 하키도 그만의 문화와 코드가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날 경기 역시나 데빌스의 파워포워드 맥더미 선수가 1피리어드 그와 매치업이 되는 순간 싸움을 요청했지만 감독의 오더를 받은 램피 선수는 이를 거부하죠. NHL에서 파이트는 서로 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거부했는데도 싸움을 하면 바로 추가 페널티와 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먹을 날릴 수 없는 맥더미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이날 경기에서 램피 선수는 강한 힛을 날리면서 데빌스 수비수 시겐탈러 선수에게 뇌진탕을 안깁니다. 이날도
바로 메이저 페널티와 게임 퇴장을 받았고 후에 리그 징계를 통해 4경기 출장 정지를 받습니다. NHL 징계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그는 단 한 번의 hit이나 더티 플레이로 장기간의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실수, 한 번은 경고성 징계를 받고 지속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는 후에 25경기, 40경기 이상의 출장 정지도 주기도 하죠. 이제 갓 데뷔한 램피 선수에게 첫 징계로 4경기를 주는 거는 그렇게 약한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이후 그리고 지난 8경기 동안 램피 선수는 출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뭐 징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규율 없는 플레이를 보이는 맷 램피 선수에 대한 감독의 선택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그냥 싸움만 하는 경기라면 2m 넘는 거인 램피 선수를 내보냈겠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을 미리 확정 지으려고 매 경기 치열하게 매 피리어드를 치르는 레인저스 감독에게 램피 선수의 플레이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데빌스와 다시 붙는 레인저스. 이날 레인저스는 램피 선수를 다시 선발 명단에 넣습니다. 데빌스가 경기 스타팅으로 맥더미 선수를 포함한 4번 라인 포워드들을 내보내자 레인저스 감독은 램피 선수를 포함한 4번 라인으로 맞대응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경기 시작하자마자 램피 선수를 포함한 전 선수가 이 모든 앙금을 풀기 위한 대전투를 벌입니다. 이렇게 짧으면 짧았고 길으면 길었던 레인저스 데빌스 그리고 램피 선수의 스토리는 일단락됩니다. 단순히 올 시즌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관계는 아닐 겁니다. 분명 다음 시즌에도 이 두 팀은 붙을 거지만 램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NHL 로스터에 살아남을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키 파이트는 하나의 문화이자 코드입니다. 선수들은 싸움을 끝내며 가끔 서로를 토닥이면서 굿 파이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날 램피와 맥더미 선수가 이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말이죠.